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반짝이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오늘은 고용부진이 실업률 상승으로 내년 적정 기준금리 추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요즘 미국 고용시장이 왜 중요한지, 실업률이 오르면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년 금리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월 17일 돈이 빛나는 낮에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고용, 숫자는 반등했지만 흐름은 여전히 약한 것 같습니다. 11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6만 4천 명으로 시장 예상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용 괜찮네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달 숫자가 아니라 큰 흐름입니다. 8, 9월 고용은 3만 명 이상 하향 조정됐고 10월 고용은 무려 10만 5천 명으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신규 고용은 1만 7천 명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 수준의 고용입니다. 고용이 잠깐 반등한 것처럼 보여도 전체 흐름은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업률 상승 신호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고용시장은 저고용과 저해고라는 말로 설명됐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지도 않지만 해고도 많이 하지 않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 11월에는 변화가 보입니다. 11월 실업률은 4.56%, 9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요. 연준이 12월에 제시한 전망치 4.5%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실업률 상승이 단순히 이민자 감소 같은 공급 문제가 아니라 고용 수요 자체가 약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실업률입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을 보려면 고용 숫자보다 실업률 같은 비율 지표를 봐야 한다. 즉, 실업률이 연준의 전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시점은 시장, CME 페드워치가 보는 4월보다 더 빠른 시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수는 총 임금 증가율입니다. 총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농업 고용과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이 세 가지가 모두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11월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전년 대비 3.5%, 그리고 가계 총 임금 증가율은 4.3% 증가했습니다. 임금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소비 증가도 둔화되고 결국 GDP 성장률도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아도 고용과 임금만 둔화돼도 경제에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리포트에서는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서 2026년 말 적정 기준금리 범위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본 범위는 2.8%에서 3.5%,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경우는 2.75에서 3%까지 인하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살펴보면요. 차기 연준 의장은 매우 매파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완화적 성향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지키면서도 경제 상황이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고용과 실업률을 통해서 내년 금리 흐름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